됐다. 됐다. 됐어. 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됐는데요. 제가 카메라로 하려고 했거든요. 카메라도 있고 저 마이크도 있어서 마이크로 목소리 잘 들어가게 해서 약간 밤에 한밤중에 토크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라이브 하는 법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설명을. 근데 해내지 못했네요. 제가 주말 새에 꼭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뭐 보세요? 물론 스망구 TV를 보시는 분들이겠지만 유튜브 뭐 보시는지 같이 좀 얘기하면서 저 요즘 이런 거 봐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사실 저는 다른 분들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 페이보릿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달에 내가 잘 쓴 거, 5월의 페이보릿, 6월의 페이보릿, 잘 쓴 거 외에도 내가 이달에 참 좋았던 영화, 좋았던 음악 이런 거를 소개하는, 내가 한 달 중에 제일 좋아했던 무언가를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콘텐츠를 하면 라이브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라이브를 하려고 연습을 했어요. 비공개 링크로 한 진짜 5개 정도 스밍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실패해서 결국은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도 무거워서 점점 내려가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에 올려주시는 콘텐츠들 다 저도 봐요. 저도 박막래 할머니 너무 좋아하고요. 로하님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로하님 너무 좋아해요. 그 박막래 할머니는 그 최근에 부부의 세계 콘텐츠 너무 웃겼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는 그 할머니가 욕해 주시면서 조곤조곤 팩트만 말씀하시고 또 막 되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강민경님 유튜브 자주 봐요. 되게 되고 싶은 워너비 언니 느낌이랄까요? 뭐랄까, 로하님은 가정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시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세요. 요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근데 저는 로하님 너무 부러운 게 너무 마르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드시는데 그렇게 마르신 거죠? 타고나신 것 같아요. 언니 팔 아프겠다. 맞아요. 팔이 너무 아프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책상을 좀 옮기고 삼각대를 나도 보키님 먹방 좋아하는데. 저도 보키님 먹방 봐요. 저는 나도 선생님 먹방도 가끔 봐요. 그동안에 라이브를 많이 안 했어요. 배성재 선배처럼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 주실까, 또 얘기하다가 막 상처되는 말을 볼까봐. 조명 무슨 일이에요? 조명 좀 줄여볼게요. 이게 더 편하죠? 인권 선배도 콘텐츠 없는데 라이브 트는걸요? 맞아요. 폰폰투데이 때 보는 라디오를 못해서 저는 보는 라디오 너무 좋아요. 기회가 되면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300분밖에 안 계시니까 댓글을 최대한 많이 읽으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여러분이 라이브 해달라고 하실 때마다 죄송한데 제가 콘텐츠가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얘기만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용기 내서 진짜 열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 이 비싼 카메라 사놓고 연결을 못했네요. 제 주변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네요.
그리고 막 저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제 채널이 성비가 여성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아나운서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보셔가지고 그 아나운서 관련 콘텐츠를 해야 하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뭐 어떻게 발성 연습하셨어요? 발음 연습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못했던 이유가 제가 진짜 새싹 아나운서잖아요. 저 같은 이런 베이비가 감히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조심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내가 완성 뭐라고? 댓글이 너무 빨라. 내가 너무 완성된 무언가를 올리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라이브를 켜놓고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발음 연습을 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항상 우리 콘텐츠 뭐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막 괜히 저질러 놓고 꾸준히 못하는 모습 보여드릴까 봐 5분 망고도 진짜 고민 많이 해서 했거든요. 뭐든지 한 번 하면은 약간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친화력도 좋고 사람들한테 싹싹한 게 눈에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는 아픈데 그냥 쉬라고 해서 아니 내가 아무리 잠을 자도 주말에 막 13시간씩 자고 이래도 몸이 나아지지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장마비 소견이 보이신다고. 전 장마비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왜 내가 내 건강을 잘 챙기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그 욕구를 좀 버려야 된다는 걸 요즘 계속 제 자신한테 주입시키고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없어. 사실 공자의 말이 담긴 논어에도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전 그 말 되게 고등학교 때 보고 인상 깊게 들었는데 맞아.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고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나와 좋아한다? 나를 좋아한다? 그거는 내가 분명히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스포일러인데 제가 5월에 페이보릿 해가지고 5월에 내가 너무 좋아했던 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5분 망고에 나왔던 임경선 작가의 에세이 태도에 관하여인데요. 나를 살게 하는 가치들. 그래서 여러분하고 약속하고 내가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읽고 책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좀 걱정되는 게 이 책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하고. 근데 이게 저작권이 있잖아요.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마음대로 책 구조를 읽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했던 구절을 좀 읽어보라고 하셨으니 좀 읽어볼게요.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도 앞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입사 전에 읽었으면 이만큼 공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연애. 제 나이 때 20대 여자분들은 어떤 연애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 연애 고자여가지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그 영화, 그 뭐야, 반쪽의 이야기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봤어요. 보고 울었잖아.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 너무 슬퍼서. 약간 그게 퀴어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퀴어 영화가 아니고 그냥 사랑에 대한 영화였어요. 사랑과 우정. 여러분 사랑을 알아요? 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지 않나? 그래서 그 영화에는 얘기가 딴 데로 샜네. 그 영화에는 어, 그 주인공 3명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10대 학생들이거든요.
10대 학생들이 사랑을 당연히 모르지. 20대도 모르고 30대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지. 자기 감정이 사랑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엇갈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슬프고. 사랑은 뭘까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영화 대사가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가 2명 나오고 남자가 1명 나오는데 이 여자 2명 중에 1명을 남자가 좋아해요. 다른 여자애가 보면서 너는 걔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애가 내가 걔를 위해서 노력하잖아. 노력이 사랑이 아니면 뭐야? 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노력이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노력은 사랑일까요? 근데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제목이요. 반쪽의 이야기.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음 제가 스밍 킬 때까지 보시고 꼭 다시 스트리밍 들어와서 우리 영화 얘기를 좀 합시다. 저 영화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언니 피부관리법 알려주세요. 아, 그거 제가 브이로그로 세수하는 브이로그 찍어놨어요. 그거 편집해서 올릴게요. 자, 그럼 이제 좀 다시 본론으로 와서 책을 어느 구절이 좋았는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휴대폰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아, 뭐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뭐 성실함, 절실함, 연애에 대하여 등등등 뭐가 많은데 내가 줄을 막 쳐놨는데 이거 여기 혹시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 있나요? 계세요? 책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아나운서 준비생이었다면 이 구절을 읽고 좀 눈물을 흘렸겠다 싶은 구절이 있었어요, 책에. 나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 혹은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은 버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살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생은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무리할 수밖에 없다. 무리할 수밖에 없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대개 거짓이다. 무리하는 것이 되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다면 내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무리한 만큼 앞으로 전진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인생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 현실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것밖에 없다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것밖에 없다는 절박함도 힘을 실어준다. 무리라는 말이 버겁게 느껴지면 최선의 성실함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된다. 최선의 성실함. 이 책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젊을 때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기초 체력 쌓기 훈련 같은 거라서 몸과 정신을 각인시킬 수 있을 때 해놓지 않으면 훗날 진짜로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못하거나 아예 노력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해 노력했거나 몰두한 경험 없이 성장해버리면 헐렁한 어른이 되고, 만약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건 나의 최선이 아니었으니까 라며 마치 어딘가에 자신의 최선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도망갈 여지를 준다. 이 말도 너무 좋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그 사람을 해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하고 싶은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맞아요. 사람은 계속 바뀌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셨나 봐요. 부럽네요. 저는 아직 제 일보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난 거.
나선호로 걷는다 읽고 계시는군요. 완전 감동이에요. 그 책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읽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또 어떤 구절? 마지막 여러분 벌써 제가 라이브를 20분이나 했어요. 라이브 이거 문장 하나만 더 읽고 라이브 끌게요. 일찍 입사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점? 좋은 점은 취업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입사하고 나서 하게 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취업 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뭘 해야 하지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입사를 했다는 건 월급이 달마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월급을 달마다 받으며 살다 보면 1년 그리고 한 달, 일주일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진짜 빨리 가요, 시간이. 그러고 나면 약간 충격에 빠지는 거죠. 뭐야? 뭐야? 나 회사 다니는 기계야? 나 뭐야? 나 뭐냐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입사 전에는 나 뭐 해야 돼? 나 뭐 해먹고 살아야 돼? 이런 고민이 좀 더 많았다면? 인생은 모든 나이와 모든 시기와 모든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끊어낼 수는 없지만 장점과 단점은 항상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아까 무슨 길게 온 길게 온 게 있었는데 장서연 씨 응원 한마디만 듣고 독서실 가서 열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2 학생이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 고2 때 공부 너무 열심히 했다가 고3 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 빼지 말고 고3까지 힘내세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수동적이란 느낌 많이 받으시나요? 수동적? 약간 배우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가 대본대로 대사를 친다고 본인이 수동적이라고 느낄까요? 물론 대배우님에 비하면 저는 아나운서지만 수동적이게 느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죠, 모든 직장인이. 아나운서는 직장인인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이 막 연예인처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 정말 어떤 10대 학생분이 아나운서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DM으로 SBS라는 소속사를 어떻게 골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SBS를 소속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방송국,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근데 지금 이미 그런 세대의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긴 해요. 아나운서가 점점 방송인 아니면 보도 채널의 전달자 이렇게? 어떻게 너무 많이 올라오네. 여러분 맞아요.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직장이죠. 그래서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인어처럼 반은 사람인데 반은 물고기 그런 느낌으로 반은 직장인인데 반은 뭐라 해야 되지? 방송인? 아나테이너도 되게 옛날 말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나테이너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국 관련 대백 활동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내가 납득이 돼.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인생 너무 길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뭐야 고작 내가 나이가 어려서 떨어뜨렸어? 되도 않는 이유네? 하면 잊어버리세요. 세상엔 그렇게 되게 잊어버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부조리하고 답이 없는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맨날 막 있잖아요. 그냥 에휴 하고 의미 부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26분이네요. 라이브를 끌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길게 못해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깜짝 라이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휴대폰으로 라이브 하는 거라도 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가끔씩 밤에 조명 켜놓고 토크토크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한 2주에 한 번 금요일 밤? 이렇게 할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저장하는 법을 제가 몰라요. 한번 다시 플레이해서 보고 공개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공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